안녕하세요, 무당일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정해진 답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이렇게 정해진 답이라는 거는 없어요. 특히나 무속에서도 이렇게 딱 어떻게 정형화된 어떠한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기야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정답인 어떠한 답이 누군가에게는 오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댓글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애동이신 분들이 이제 신부모님들한테 심리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굉장히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이 죽어요. 우리가 신난다 하잖아요. 신난다 할 때는 내 몸이 흥분된 상태고 내가 즐거운 상태고 뭔가 어떠한 쾌락 물질이 이렇게 도파민처럼 이렇게 흘러 넘치는 상황이잖아요. 심리적인 어떠한 우리가 즐겁다 신난다 진짜 신나게 놀았어. 거기에 어떠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우울감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신이 날 때는. 근데 그 신이 신난 게 끝이 나고 나면 우리가 다시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오고 이런 평상심 상태에서 다시 신이 나는 상태로 가기도 하지만 다시 이게 어떠한 우울감이나 짜증이나 분노나 이러한 이제 기분 상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이라는 거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심리적인 특성도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난 상태로 가요. 갔다가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울감에 빠지고 있으면 너무 우울한 것 같아서 내가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다시 내가 제자리로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이제 습성이란 말이에요. 어딘가를 심리 상태로 가게 되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실려도 그게 하루 종일 1년 365일 그 조상이 실려서 한풀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그게 다라고 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우리가 울음이 그치면서 다시 서서히 본래의 나의 모습으로 들어오잖아요. 내가 실렸을 때는 그 조상님의 목소리 또는 흉내 그런 성격들을 내가 내뱉어내지만 이것이 해소가 어느 정도 놀려드리고 나면 다시 무당인 내 상태로 되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아무튼 얘기가 또 불라불라 이렇게 갑자기 와전이 됐는데 아무튼 신이 죽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애를 닥달하면 우리가 애기들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해요? 야, 애 기죽이지 마. 애를 왜 자꾸 기를 죽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신부모가 애동인 사람한테 하는 행동 자체가 말과 행동이 그렇게 맨날 그건 틀렸어, 그건 잘못된 거야, 야 모르는 게 뭔 말이 그렇게 많냐 등등등등으로 구박을 하고 윽박을 지르면 애기가 기가 죽듯이 그 애동은 기가 죽어요. 기가 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말이 못 나와. 직위를 받아도 내뱉질 못해. 왜? 말하면 욕먹을까봐. 말하면 또 혼날까봐. 말하면 그건 틀렸다고 또 뭐라고 할까봐. 이게 신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어디서 아는 체를 하냐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문이 막혀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머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있잖아요. 그럼 이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 자체가 부정이 생기는 거예요. 몸 부정이 생기는 거죠. 마음 부정이 생기는 거고. 왜? 이 부정을 내뱉어야 되는데 내뱉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의기소침해지고 기가 죽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공수도 제대로 안 나오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조사님이 저한테 상담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조사님들이 화를 내고 있어. 왜? 기가 죽어가지고 얘가 지 할 말을 제대로 내가 분명히 신호 주는데 이게 말을 못해. 왜? 기가 죽어서 눈치를 보니까 보이지 않는 눈치를 본다니까요. 진짜 신부모가 내 앞에 없어도 보이지 않는 눈이 그 신부모의 눈이 여기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치를 보다 보니까 말을 못해.
말을 머금고 있어. 내가 신부모가 없는데도 점을 보려고 하면 신부모의 눈이 여기 어딘 머리 위 어딘가에서 사람들마다 이제 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그게 막 내려보고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이게 맞나 틀리나 잘하나 못하나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와전이 되고 더 많이 발달이 되면 정신병에 가요. 그래서 외계인이 날 지켜보고 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감시하는 감시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 착란이 와서 이제 정신병까지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당은 정신병자가 아니잖아요. 그 정신병까지 가기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놈처럼 보이죠, 어떨 때에는. 하지만 그건 미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자정을 시키고 허주를 쳐내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자정이고 그게 가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모가 봤을 때는 오답이라고 여기겠지만 이 애동이 받아들이고 느끼기에는 그게 정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존중을 해줘야죠. 이 말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사람이 천당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야, 그거 틀렸어. 어디서 대선배들한테서 막 그래. 아니, 근데 내가 딱 들어봤을 때는, 일리도 있고, 너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허주인지 아닌지, 아니면 너가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중 검증을 해나가면 괜찮지만, 무턱대고, 틀렸다, 아니다, 너까짓 게 뭘 안다고. 사람들마다 받는 직위는 달라요. 내 신령님의 그러한, 그 원력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크기를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저 신부모님 말은 신부모님 말인 거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나의 안에 계시는 나의 조상님은 어떻게 이 사안인가, 어떻게 이것을 풀라고 하시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설마 이게 오답이라고 할지언정 이거를 믿고 신뢰해주면서 이 행위를 맞춰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이 정답이 여기서는 오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의 단점이 여기에서는 장점으로 발휘할 수도 있다. 이쪽에서는 나의 성격이 단점이지만 이쪽 부류에서는 나의 성격이 굉장한 장점이다. 그러면 장점으로서 쓸 수 있는 곳에서 나의 단점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많이 쓰면 된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비치고 다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다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나는 내 모습이 싫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너 모습 괜찮아.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맞을 수도 있고 밖에서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이 항상 뒤바뀐다는 뜻이에요. 맞고 틀리고는 정해진 게 없다니까요.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일 지나면 우리가 왜 반품을 해요, 물건을. 막상 살 때는 이게 맞고 좋은 기능을 할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사진과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사용이랑은 전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반품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품을 하잖아요. 배송비가 2배로 들어도 가격대가 비싼 거는. 그리고 가격대가 저렴한 거는 왔다 갔다 택배비가 더 아까우니까 그냥 대충 쓰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정답과 오답이라는 것도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신 선생님 말이 무조건 100% 맞다? 그러면 나란 주체성이 없어지잖아요. 나란 정체성이 없어지고. 그 신 선생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건 맞고 틀리고는 누가 정해요? 아무도 안 정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틀리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맞아. 그러면 그때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잖아요. 어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을 해가면서 그 진행을 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시 근거로 삼아서 이것을 재수정하고 뭔가를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속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무속에서도 공수를 주는 게 이때는 이러한 공수가 나왔는데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약간 이게 잘못된 게 있다.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점검을 해보는 거죠. 아, 이게 내 생각으로 나왔나? 아니면 정말 공수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것이 내 생각이고 어떤 것이 좀 더 생각이 빠지면서 나오는 공수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모색해보고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거를 빼면은 공수일 수 있을까? 아, 이 감정을 배하면? 아니, 이게 갑자기 막 이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생각으로 한두 번 갔다가 끊겨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공수이더라, 나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오류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계를 설계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도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그 오류 문장들을 수정하잖아요.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항상 맞춤법을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러면 굉장히 수정할 게 많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막 30개, 100개씩 나왔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꾸 보면서 이걸 눈에 익히면서 아, 이 단어는 이렇게 띄어 쓰는 거고, 이 단어는 이렇게 띄어 쓰는 거고, 이 단어일 때는 이건 붙여 쓰는구나. 아, 이거는 이제 글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문장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또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존대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꾸 교정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부모의 말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애동 기자를 기를 죽이면 안 된다니까요. 기가 죽으면 신이 죽어요. 신이 죽으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들도 보면 기 죽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구석탕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츠러진다니까요. 신은 펼쳐지는 기운인데 자꾸 기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신이 죽잖아요. 그러면 기에 휩쓸려요. 움츠러진단 말이에요. 움츠러들면 안 되고 기를 펴야 된단 말이에요. 기를 펴면서 말을 하고 터트려야지 이게 뻗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을 듣고 육당에 있는 신령님들이 이 말을 이뤄주려고 이 만천하에 계시는 자연신과 영역신과 다른 조상님들을 하고 막 움직여서 막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안을 들어주려고. 예. 그러니까 애동 기자분들, 애동이신 분들 기죽지 마세요. 예. 기가 죽으면 신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심한 가스라이팅을 하는 신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빨리 거기에서 탈출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은 거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 장구 치는 법, 뭐 굿하는 법, 뭐 경문 이렇게 소리 내는 법,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속편한 거는 어디 학원 가서 돈 내면 돈 낸 만큼 배울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배우세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어떠한 일을 마련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냥 굿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아, 저분 아닌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른 분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나한테 맞는, 나랑 이제 인연이 맞는 또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그러한 분들을 내가 자꾸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찾아내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연이 되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기죽지 마시고 신은 펼쳐지는 거니까 일단은 펼쳐지는 내 기운을 먼저 더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